네,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저희 KBC 광주방송은 에코대담 코너를 마련해 환경 이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연재 영산강교육 환경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올 여름 장마가 굉장히 길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도 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휴가철이 되면 또 걱정이 되는 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이 폭염에 대비해가지고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따로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 5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등 요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40도씨가 넘는 폭염으로 여러 가지 인명 피해 사고들이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올해 라니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올여름 광주와 우리 전남 지역은 이 라니냐의 영향으로 습하고 덥고 폭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에 인적, 물적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한 2024년도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우선 농업이랄지 어업인 또 현장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폭염 취약계층을 좀 보호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폭염 예방 교육이랄지 또 폭염 시 공사 일시 정지를 좀 권고한다든가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냉방비 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좀 골자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으로 이제 폭염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좀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또 온열 질환자에 대한 응급실 감시 체계를 좀 강화를 하고 우리 소방서의 119 구급대에 폭염 시에 좀 이렇게 신속하게 환자를 좀 이송하는 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로 안전관리랄지 피해 저감을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수급 상황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레일 온도 예측 시스템을 좀 강화를 한다든가 또 무더위 쉼터나 그늘막 등 폭염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을 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특히 노약자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여름이 되면 폭염과 함께 찾아오는 게 바로 이제 불청객의 오존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예, 예. 오존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우리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햇빛이 강할 때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비릿한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 비릿한 냄새를 유발하는 그 물질이 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오존입니다. 그래서 오존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는 자동차나 주로 이제 공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여름철에 강한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광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존이 일시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요. 통상 이제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고 기온이 높은 5월에서 8월에 고농도 오존 현상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존이 발생이 됐을 때는 장시간 외출을 하게 되면은 특히 눈이나 코, 점막 기관에 상당히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호흡기 이 폐질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또 호흡기 질환자 이런 분들은 건강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더욱 민감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심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맑고 더운 날에 더 이렇게 오존이 기승을 부리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고농도 오존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좀 행동해야 되는 요령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예, 예. 보통 오존주의보 또는 경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령하는데요. 예. 통상 오존주의보는 오존 농도가 한 0.12 ppm 이상일 때, 오존 경보는 0.3 ppm 이상일 때 발령을 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은 야외 활동하고 가급적 과격한 운동은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존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자동차의 어떤 주유는 가급적 아침이나 저녁에 좀 하시고 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 학교에서는
야외 그 실외 수업을 좀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요. 또 사업장에서도 페인트 칠이랄지 드라이 클리닝 또 뭐 스프레이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전에 어떤 발생 상황을 저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으로 에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예. 에어코리아에 미리 그 앱에 알림 기능을 설정을 해두면은 예보와 경보 현황, 발령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호우나 폭염특보는 자주 들어봤는데 이 오전 경보도 앞으로는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여름철에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바닥 분수 같은 그런 이제 물놀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더운 날에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한 수경 시설들은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저희 광주, 전남, 제주 지역에 약 한 202개소의 수경시설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규정상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부유물과 침전물을 수시로 점검, 제고하도록 돼 있고요. 저류조는 최소한 주 1회 이상은 청소를 하고 또 저류조에 있는 어떤 물은 주 1회 이상 전체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 물은 매일 또 여과 또 소독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희 환경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계속적인 어떤 점검을 특히 이게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이 기간에 집중적인 어떤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의 어떤 청소 상태나 또 물 교체 주기 또 대장균이랄지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해당 시설은 즉시 그 개방을 중지하도록 하고 뭐 청소랄지 소독 그다음에 수질을 재검사한 다음에 기준에 충족이 됐을 때 개방을 다시 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런 수경시설에서 잘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연평균 기온이 매년 높아지면서 강이나 저수지의 녹조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녹조 발생을 좀 막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 통상 녹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 물질이 좀 강으로 유입이 좀 증가가 된다든가 또 여름철에 굉장히 높은 기온 또 물이 일시적으로 좀 정체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에 의해서 녹조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섬진강 수계는 주로 상수원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섬진강 수계는 녹조 발생이 상당히 좀 적게 발생이 되고 다만 영산강은 상대적으로 녹조가 좀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환경청에서는 이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에 녹조 예방 대책하고 또 녹조가 발생이 됐을 때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대책으로 구분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조 발생 예방 대책으로는 사전에 상수원과 하천 주변에 퇴적 야비랄지 야적 탭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오염원들을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찰원들하고 드론으로 하천 주변을 매일 또 상시 점검하고 또 조류 대응 어떤 상황실을 운영해서 관계기관 간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 녹조가 발생을 할 때에는 저희들 그 승천보와 죽산보의 수위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좀 해나가면서 물 흐름을 좀 빨리 하고 그게 좀 부족하면은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 댐들이 있습니다. 뭐 나주호랄지 이쪽에 뭐 담양호랄지 장성호 요 물의 어떤 비상 방류를 좀 해서 물의 흐름을 좀 증가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연재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님과 환경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